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밤 9시 20분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5개로 의결 정족수 200석에 미달함에 따라서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명패수를 확인하고 자동 폐기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부술 것 같은 기세로 두드렸는데, 역시 좌파들은 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한다, 이런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주일마다 임시국회를 일주일 간격으로 잘라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도 이제 민주당의 본색을 다시 한번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재판부가 배당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도 왜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에 목을 매게 되는지 차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기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엄청난 쇼를 벌였습니다. 국회 바깥에 탄핵 지지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종료 이후에도 몇 시간씩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 본회의를 개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들어오라고 호소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상대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떠났는데 계속 투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강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의장에 당선되는 순간 소속 정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드는 본회의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들은 정말 의장이 되고 나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민주당 소속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한번 불러보라느니 온갖 쇼를 다 하다가 결국은 9시 20분이 되었어야 투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이상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탄핵은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니 시간을 질질 끌려고 쩔쩔 매는 모습이 참 애처롭고 우스꽝스럽네. 잔꼼수와 표리부동, 위선과 흑으로 가득 찬 쌀의 궤적을 갖고 있는 자네나 민주당 사람들로서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네. 의장이면 의장다워야지 그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여튼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도홀로 나가서 기자들을 상대로 감성에 호소하는 장난질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08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본회의장에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희대의 쇼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쇼와 함께 벌인 또 다른 일은 주특기인 가짜뉴스 퍼뜨리기였습니다. 우원식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로텐도홀로 나와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퍼뜨린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을 의원총회장에 감금시켜놓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휴대전화를 전부 압수했다는 상식 밖의 가짜뉴스도 있고, 또 국회발로 퍼져나간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한준호 의원,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이죠. 이재명에게 딸랑이가 돼서 최고위원이 당선됐는데, 한준호는 페이스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 본청 한 회의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놓고 전화기도 끊어온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제보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자기 머리가 자기 손에게 제보해서 자기 손이 글을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다운 그런 발상입니다. 한준호는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지금 계속 이상한 정치를 배워나가고 있는데, 저놈의 민주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젊은 친구들도 모두 정치 모략꾼으로 타락해 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경태, 전용기 이런 친구들이죠.
좌파들은 또 기회만 있으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데 그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YTN 기자 출신이죠. 심지어 서면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총을 소집해 여당 의원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내란 수괴 지키자고 국회의원을 감금하느냐, 여당 의원 대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느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악질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을 회의실에 몰아넣어놓고 문을 잠궜다는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초등학생들이라고 이렇게 감금시키면 초등학생들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정도 비상식적인 브리핑을, 그것도 서면으로까지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100% 의도적인 가짜뉴스 퍼뜨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 정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좌파들의 본색입니다. 노정면의 브리핑이 문제인지 SNS 글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SNS상으로도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글들이 순식간에 퍼날려졌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의총장 바깥으로 나와서 사실 확인을 시켜주면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면 교도소로 잡혀 들어가야 할 조국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조국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자 사실상 감금 행위다, 중범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의총 도중 의총장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표현을 우리 당이 방해한 적 없다.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고 실제로 김예진이나 이런 사람들 표결에 참여했죠. 그리고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의총장 안에서 문을 잠그어 놓고 있었으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표결을 하러 혼자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자기들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 감금설이나 휴대전화 압수설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상황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신동욱 대변인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표도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의원들의 회의장 안에 가둬놓고 물리력으로 투표 못하게 한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안에서 의원들 모여 있는 것이 투표 방해 행위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의총장 바깥으로 나와서 휴대전화 압수설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대전화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야권발 가짜뉴스에 따르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갔었죠. 김상욱 의원이 의총장을 뚫고 나오느라 옷이 찢어졌다, 이런 가짜뉴스도 퍼날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상욱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를 마친 뒤 의원들이 퇴장할 때 같이 퇴장을 해서 곧장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아마 울산이 지역구죠. 지역구에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역에서 바로 돌아와서 곧장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장에는 들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총장을 뚫고 나올 일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좌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 표결 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표결만큼은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당론을 감안해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좌파들 특유의 선동도 이어졌습니다. 최고령의 박지원 의원, 나이값 못하기로 유명하죠. 최고령의 박지원은 국민의힘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자 내란 동조다, 이렇게 경고했고, 또 강선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범죄 수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국회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시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MBC가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청자들로부터 노영방송이라고 외면받고 있는 MBC는 오늘도 역시 국회 앞 탄핵 찬성 시위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열린 광화문 탄핵 반대 시위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니네들이 과연 방송이냐?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기다려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금방 업무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MBC 니네들은 각오해야 될 것이다.
또 이재명은 오늘 탄핵이 무산되자 나와서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 최악 리스크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씨입니다. 이제 아예 노골적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는 바로 이재명 씨 당신인 걸 몰라서 그래? 국민의힘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지 말고 범죄자 이재명 씨라고 호칭을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의 수괴라고 이재명이 계속 입만 벌리면 내란의 수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에게 무려 111억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바친 이재명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야말로 적국을 이롭게 한 국가전복 세력이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나, 이재명 씨? 감사합니다.